응급실은 정말 난리 상황입니다. 응급실 대란 상황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언론으로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요. 의료 공백 사태가 6개월 이상 길어지고 또 코로나까지 지금 급증하면서 응급실은 과부하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아서 이런 과부하 상황을 좀 경감하고 중증,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을 좀 덜 방문하시도록 하고 응급실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놓은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경증 환자분들이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에 진료비의 90%를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9월부터 비응급 경증 환자분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90%를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한밤중에 응급실을 갈 정도면 정말 응급 상황일 것 같은데 경증 환자라고 누구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꾀병 부린 사람을 경증 환자라고 해야 할까요? 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형 응급 환자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5단계로 환자분들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 2, 3단계가 중증이고요. 4, 5단계는 경증에 해당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석 때 음식 잘못 드시고 배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단순 장염의 경우는 비응급에 5단계에 해당하고요. 감기나 설사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5등급이고요. 가끔 장염 때문에 열나시면서 38도 이상 열나시면서 오시는 경우도 사실은 4등급에 해당해서 경증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4, 5단계의 경증 환자분들이 응급실 전체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이분들이 1, 2등급 환자분들에 비해서 7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응급실을 찾아오는 비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진료비를 90%로 인상하게 되었고요. 장염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오시게 되면 본인 부담금 23만 원, 그다음에 5단계에 해당하는 감기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13만 3천 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경증 환자분들이 응급실 가셔야 되는 경우에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피하시고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가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찾아가셔야 되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포털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 찾으시면 이젠 중앙응급의료센터 포털로 연결되고요. 여기서 응급실 배너 들어가셔서 사시는 지역 찾으시면 여러 기관들 정보가 나오고 어떤 기관이 응급의료센터인지 어떤 곳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인지 나오게 됩니다. 어려워. 4, 5단계이신 분들은 성인분들은 이렇게 찾아가시고 소아인 경우 잘 모르겠다, 소아 진료하는 응급실 찾기 어렵다 하시면 119에 또 전화하시면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네, 우리 강시욱 교수님 순환기내과 하시니까 이게 네. 응급 환자가 많이 생기는 과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당직하고 아이고. 오셨대요. 그래서 피곤하실 텐데 또 방송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나한테는 정말 응급질환이란 말이에요. 너무 놀라서 사실 응급실을 가보면 나보다 더 아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계시죠. 가끔 좀 놀랄 때 있어요. 네. 나도 진짜 내가 응급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네.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 깔끔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 응급실이죠. 권역응급의료센터, 뒤에 센터가 붙어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9월부터 장염, 고열, 설사 같은 증상 있으신 분들은 기관 이름이 좀 다릅니다. 응급의료기관, 뒤에 기관자가 붙거든요. 이곳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한 뉴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슬라이스 햄 2장만 먹어도 당뇨병 위험을 15%나 높인다라는 뉴스였는데 가공육은 사실 짭짤해서 당뇨병과는 좀 거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거죠, 교수님? 우리 알진 식탁에 밥을 먹는데 햄도 없고 고기도 없는 식탁을 한번 먹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되게 아이쿠야. 슬프죠.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당뇨 위험도를 높이기는 합니다. 이유는요. 가공육을 만들 때 사실 적색육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포화지방이 또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또 당뇨를 유발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가공육을 붉은 고기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첨가되는 질소화합물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당뇨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그냥 먹는 것보다 구워서 먹는 게 맛있잖아요. 이렇게 고열에 노출되게 되면 최종 당화산물, 좀 쉽게 얘기하면 당독소가 생기게 됩니다. 이 당독소가 바로 또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직은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이 드시지는 않아요. 가공육을요. 전체적으로 한 하루에 10g 정도 드시는 양이고요. 이 정도면은 이런 연구들이 나온 서양 사람의 한 3분의 1 정도 드시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부대찌개 드시거나 가끔 소세지 볶음 드시는 분은 크게 걱정하실 분은 아니지만 매일 햄 소시지 드시는 분은 조금 줄여서 드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버드대에서 했더라고요. 어떤 연구인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붉은 고기 많이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 위험 26% 증가한다인데요. 이 연구에서 붉은 육류의 붉은 색소, 햄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햄철. 예, 이거를 과다 섭취하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이 연구는요 굉장히 정말 따끈따끈한 연구입니다. 2주 전에 나온 하버드 대학의 연구인데요. 무려 20만 명의 의료인을요 얼마나 육류를 섭취를 하는지 적색육을 섭취하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무려 37년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좀 어마어마하지요. 그랬더니 우리가 고기를 보면은 약간 빨개 보이는 그 이유가 바로 고기에 들어있는 그 햄철 때문에 그렇거든요. 좀 쉽게 얘기하면 육류에 들어있는 철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분이에요. 그래서 햄철을 가장 많이 먹는 상위 20% 분은요. 그 제일 적게 드시는 하위 20% 분보다 당뇨병 위험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려 26%나 증가하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앞에서 사실 제가 가공육이라는 건 결국 적색육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양쪽 다 똑같이 햄철을 많이 먹는다는 건 사실 육류 섭취량이 적색육 섭취량이 많다는 그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도 증가시키고 염증도 증가시키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또 포화지방도 많이 먹기 때문에 또 당뇨염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갸우뚱한 게요. 이 철분은요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어렸을 때 빈혈에 좋다 그래서 한때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어지럽다고 이 철분 들어있는 그 영양제도 드시고 또 뭐 단독 철분제도 드시고 뭐 그렇거든요. 괜찮은 건가요? 네, 철분은 중요한 영양 성분이긴 합니다. 빈혈을 예방해주고 면역력을 좋게 해주는 중요한 미세 영양분이기는 한데 또 모든 게 과유불급이라서 너무 많이 드시면 몸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철분이 산화작용을 해서 철분이 과다하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철분 농도가 너무 높거나 철분 저장량이 너무 높으면 당뇨를 일으킨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 이유는 아마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세포에 안 좋은 작용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이제 비타민 제제나 철분이 들어있는 약들이 많아서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씩 드시다가 철분 과용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시긴 하시거든요. 어지러우시면 빈혈만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진단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 하버드대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이 식품으로 대체하면 사망률이 최대 25% 감소한다. 붉은 고기 대신 먹으면 사망률 낮추는 이 식품 대체 뭘까요?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어떤 식품일지 공개하겠습니다. 주세요. 자, 견과류 나왔고요. 생선, 등푸른 생선. 콩, 두부, 닭고기, 그리고 달걀까지. 역시 이게 파랑새는 곁에 있는 건가요? 엄청 대단한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할 때 늘 건강을 위해서 드시라고 그러네. 했던 식품들이 좀 나왔어요. 네. 네, 좋은 식품은 항상 좋은 식품인 것 같아요. 나쁜 식품은 항상 대부분 좀 나쁜 식품인 것 같고요. 자, 미국에서요, 이번엔 또 8만 명을 8년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적색육이라든가 가공육을 다른 단백질 식품, 방금 보여드렸던 좋은 단백질 식품으로 바꿔서 먹게 되면 최대 25%까지나 당뇨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가 단백질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단백질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등급은 바로 가공육이고요. 바로 그 위에가 적색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육과 적색육을 많이 드시는 분 화면에 보이는 다른 단백질 식품, 생선이라던가 닭고기는 적색육 아닙니다. 그다음에 달걀, 콩, 견과류, 두부와 같은 다른 단백질 식품으로 대체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